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소위 누구누구는 머리가 좋다, 머리가 참 잘 돌아간다, 매우 똑똑하다, 무척 영리하며 매우 현실적이다, 이러한 말들을 자주 들어오시지요. 그러면서 융통성이니 재치니 잔꾀니 꼼수니 편법이니 하는 말들도 종종 들으시지요. 지능과 훌륭함은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요? 지능이 높다고 하는 것만으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차례 지능지수와 혼지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었고, 지금은 보다 그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잠깐씩 지식과 지혜, 지식인과 지성인, 현명함과 훌륭함에 대해서 가끔씩 언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지능은 자주 말해지는 똑똑하다 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법, 염치와 양심, 예의, 윤리, 도덕, 이러한 것들은 지능이 높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어떠한 일을 해도 좋다는 그러한 사고방식들이 있는데요. 너무도 경쟁이 심한 사회, 만인의 1위가 되면서 경쟁하는 사회, 우선 살아남고 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능이 높아야, 또는 적어도 있는 머리를 최대한 잘 사용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한 사고방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난주는 체그 8.2장 지능지수와 혼지수, 지능지수 IQ와 혼지수 SQ, 그런 타이틀로 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혼지수를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그 혼지수를 훌륭하게 키워가기 위해서 혼지수가 지능지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특히 만물에 있어서 혼지수는 지능지수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그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으로는 만물은 물질과 유기물, 식물, 화등동물, 고등동물을 거쳐서 영장류인 인간에 이르기까지 지능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 지능을 어떻게 활용을 하며 혼을 길러 가느냐에 따라서 악과 선 또는 훌륭함과 아주 나쁨의 그러한 폭이 커지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의 표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인류는 지금까지 지능 위주로 살아왔다, 이것이 현 인류에게 엄청난 어려움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지능이 높을수록 큰 책임과 죄와 벌이 따른다, 앞으로는 지능지수 위주가 아닌 혼지수 위주로 살아야 한다, 지능을 더 좋은 곳에 사용하고 더 많은 진리를 깨닫는 데 써서 개인의 삶은 물론 인류 삶과 지상의 생명체들의 삶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일생 진리를 깨달은 정도에 따라서 혼지수를 높여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8.3 지능지수에 따라 더욱 훌륭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다. 즉 지능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악할 수도 더 훌륭해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제목하에서 6 소재들이 있는데 그 6 소재들에 대해서 그 앞부분 전체를 한 주에 하기는 좀 큰 양이고 해서요 두 번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6 소재 중 앞에 3 소재 자유는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지능과 자유와 자율, 마지막 3번째 소재로서 지능과 의지와 능동성,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나머지 3 소재, 지능과 자유와 능동성과 책임, 그리고 큰 지능을 생명체가 가지는 책무, 큰 지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느끼는 그런 책무, 그 다음 마지막 소재로서 지능과 자율에 따른 책임으로서 죄와 벌,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내용이, 그리고 다음 주 내용이 비교적 상식을 많이 포함하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그러나 책의 흐름상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 중요한 요점만, 책의 방향과 맞도록 중요한 요점만 정리를 해서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상당히 일반적일 수 있고 상식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요점 위주로 해서 정리된 내용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꼭 필요한 곳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 지능지수에 따라 더욱 훌륭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소재, 자유는 삶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결국은 전부 혼지수로 규착이 되는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자유가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처음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란 개체가 존재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방해나 걸림이 없이 원하는 상태를 유지하거나 원하는 것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자유를 현실적으로 좁게 정의하면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또는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유는 생명을 살아있게 하는 기본 요구 조건에 해당한다. 자유는 자체적 능동성에 의하여 동기되고 외부적 여건에 의하여 보장이 된다. 그리고 외부적 여건은 자연 환경과 개체들의 능동적 의지들로 공동으로 조성된다는 의미에서 자유를 위해서는 개체들의 능동적인 상호의 협동과 조화가 필요하다.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와 육체적인 자유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정신적인 자유는 어떠한 제약이 없이 마음대로 생각 추리함을 넘어 이를 제약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하며, 육체적인 자유는 육체적인 움직임이나 이동과 같이 어떠한 육체적 행위를 물리적인 구속이나 방해가 없이 할 수 있는 자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생각과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뚜렷하지 않는 점도 있다. 자유는 주로 생명체에 대해서 말해진다. 순수한 물질에 대해서 자유를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어떠한 것을 생각하거나 능동적으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물질은 그저 물리적 힘이나 자연 법칙에 따라 극히 수동적으로 움직일 뿐이지 주체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면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체라 하여도 식물이나 미생물과 같이 생각과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주체적 또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유라는 개념을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독자적 삶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는 모든 생명체에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활동을 중시하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더 크고 능동적인 수준의 자유를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자유란 주로 혼의 질과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혼의 주제에 의한 정신적 활동인 생각 및 판단 능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육체적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각 존재가 갖는 특성들에는 수준과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연속적으로 변해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자유도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자유도는 자체적인 면에서는 혼이 클수록 또는 정신적인 활동인 생각과 판단 능력과 자발성이 클수록 그 값이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무생물보다는 생물이, 생물 중에서도 식물보다는 동물이, 동물 중에서도 미생물보다는 지능동물이 자유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능동물 중에서도 인간이 자유도가 가장 클 것이며, 인간에 있어서도 지적인 활동과 정신적인 활동이 큰 자유일수록 자유도가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반대 방향에서 말하면 정신적 성질이 적고 물질적 성질이 강할수록 자유도가 적으며, 따라서 물질은 겨우 주어진 물리적 힘이나 자연 법칙에 따라서만 변하거나 움직이는, 그에 따라 자율성과 주체성이 거의 없으며 타율성과 수동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삶 또는 생명이란 주체적으로 개체적 자신을 관리, 보호, 유지, 변화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주체적인 개체의 관리, 보호, 유지, 변화는 자체적인 혼과 정신적인 활동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또한 주체적 자유와 그를 실현할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즉 삶과 생명은 자유를 소유하면서 이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발휘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으며, 또한 이를 실질적으로 발휘하고 있음을 뜻한다. 삶에 필요한 것을 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남에 의해서 자신이 유지 관리되고 있다면 자율성과 능동성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결코 주체적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자유는 살아있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며, 또한 더불어 생명으로 존재해가기 위한 기본 여건이 된다. 자유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삶은 개체 입장에서는 죽음을 향하고 있는 유협과 같으며, 어느 정도로 자유를 향유하고 구가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정도는 개체들을 얼마나 많이 살아있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척도가 된다. 이러한 주어진 자유 여건의 정도는 현실적으로는 주체적인 노력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 남에 의해서 양보 또는 허락되거나 부여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양자, 즉 주체적 노력과 주위의 양보 또는 허락, 그러한 합의, 타협 또는 상호 조화로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생명에 있어서는 주위에서 여건이 허락이 안 될 경우에는,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것이 민주주의 또는 인간의 삶의 역사였고요. 육체가 속하는 유한적이며 상대적인 물리세계일수록 타협과 조화가 더욱 필요하고, 무한적이며 공유가 얼마든지 가능한 정신의 세계일수록 서로 방해됨이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해갈 수 있는
여건과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물리세계의 특징에 대해서는 수차례 요약해서 유한하고 불완전해서 항상 변하기 때문에 임시적이고 임시적이기 때문에 없을 때도 있고, 그 물리세계 전체가 하나로 교류하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 내부의 존재들에게는 항상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대표적인 성질들을 말해왔습니다만은, 유한의 공간 내 또는 물질적 양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이 많이 차지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남아있는 공간과 물질 그 내에서 경쟁하며 또 차지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즉 물리세계 내에서는 항상 상호 배타적인 그러한 성질 내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 활동, 물질적 소유, 자유가 무한정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 때로는 강제적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정신적인 것은 얼마든지 동시에 같이 점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도 포함해서 그렇지요. 같은 지식 또는 같은 정신적인 사고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자유는 아무리 많은 사람 수라도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에서는 특허 등록 제도가 있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가장 먼저 알아낸 자기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등록을 해서 보호를 해주는 그러한 사회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이는 노력을 해서 먼저 생각해내는 그러한 아이디어, 그에 대한 능력과 소유 개념을 인정해주는 것인데요. 이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토지들을 개인이 소유하게 하는 그런 제도와 함께 자연의 원리에는 극히 맞지 않는 인간이 갖는 잘못된 그런 제도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토지는 인간이 개인적으로 결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요. 지금 나쁜 제도가 만들어져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정신적인 자유가 어떻게 남에게 해로움이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것은 공동 관심사가 되겠지요. 정신적인 것이 육체를 움직이면서 물질적 현실로 나타날 수 있어서 정신적인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의 제한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고나 말의 표현,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지요. 그 내용에 따라서. 정신의 세계는 무한정한 개체들에 의해 같은 세계가 제한 없이 소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깨달아감은 육체적 생존이나 삶에서 조건을 줄이고 완화하는 과정이 되며, 완전한 해탈은 그러한 조건들에서 매우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두 번째 소재로서 지능과 자유와 자율, 그 관계인데요. 지능이라 하면 즉 지식을 갖추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알매는 질과 크기가 있으며 활용 능력에는 주어진 여건에 맞추어 실현할 수 있는 자발성과 추진력이 포함되며, 이 능력에는 암 자체의 질과 크기가 영향을 미친다. 칼을 잘 쓰면 유익하지만 잘못 쓰면 해롭다. 날카롭고 잘 뜨는 칼은 힘이 덜 들면서 물건을 세밀히 자를 수 있지만,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기 위해 쓴다면 무척 광포한 무기로 변할 수도 있다. 돌은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나무 역시 큰 의지로서 주위를 해롭게 하지는 않으나 자기가 살기 위해 주위의 일부 식물을 못살게 굴거나 때로는 죽여야 한다. 살아있는 것들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크게 살려 할수록 주위에 큰 피해를 주게 되고 많은 죄를 짓게 된다. 지능을 잘 쓰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엄청난 해를 가져올 수 있다. 높은 지능일수록 잘 쓰면 더욱 좋은 일과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더욱 악한 죄를 지으며 더욱 넓게 더욱 엄청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지능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며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가느냐가 중요하다. 지능지수 높음보다는 결국 그 씀씀이가 중요하고 계속해 좋은 방향으로 개발해 나감이 중요하다. 현대 인류 문명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올바른 혼이나 정신보다는 지능을 앞세워왔기 때문이다. 지능을 앞세워왔기에 온갖 속임, 잔재주, 꼼수, 사기, 거짓들이 판치며 탐욕과 승리 위주로 발전하면서 이 세상이 이토록 혼탁하고 삭막해졌으며 자만심에 따라 신까지도 죽었다고 하며 인간이 독선으로 거만해지고 교만해진 것이다. 인간의 가치를 지능에서 올바른 혼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인류에게 희망은 없다. 무조건의 경쟁과 술수 상위만 발전해가면서 갈등과 전쟁이 이어질 것이며 인간의 일위가 되어갈 뿐이며 더욱 교만해질 것이다. 태어날 때 개체 그 혼의 시작점은 부모로부터 부여받게 된다. 그 시작점은 부모 유전 인자와 태교를 중심으로 물려받게 되며 사는 동안은 개인의 노력과 주위의 영향을 받으며 개발해간다. 시작점이 늦어도 개인의 노력으로 넘어설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상태, 앞선 시작점에서 태어나더라도 노력이 없거나 잘못하면 제자리에 있거나 퇴보할 수 있다. 훌륭하고 큰 혼은 참하고 많은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형성된 혼이다.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상식보다는 지식, 지식보다는 진리. 더 넓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일수록 더 좋은 가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런 더 상식보다는 지식, 지식보다는 진리를 깨달은 혼이 더 훌륭하고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뒤에서 8.4, 8.5, 8.6에서 보다 더 명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깨달으면 일체가 평온해짐은 물론 능동성과 자발성이 커짐으로써 자유자재해진다. 능동성과 자발성이 크면 물리적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능력이 큼을 의미하며 크게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진 존재이다. 이에 따라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지금까지 지구 환경을 가장 크게 변화시켜 오고 있다. 인간은 지구 환경을 완전히 황폐화시킬 수도 있고 비교적 잘 건설해 갈 수도 있다. 지구상의 생물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인간의 손에 달려 있으며 인간끼리의 싸움이 무생명들을 죽이고 지구를 황폐시킬 수도 있다. 현재까지 만들어져 지하에 저장되어 온 핵무기들이 동시에 터지면 전 지구가 산산이 흩어져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지능지수가 높음을 마냥 자랑하고 과시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올바로 사용되어야 한다. 지능의 올바른 사용은 지능을 단순히 물질적 부와 건강과 생활에서 즐거움과 편리함과 인간의 수명 연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넘어 영장류로서 더 고귀하고 훌륭한 삶을 살도록 이용하는 것이다.
마지막 소재, 오늘의 말씀드릴 세 번째 소재인데요. 지능과 의지와 능동성, 그들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능동성이란 무엇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가 스스로에 의해서 일어남을 뜻한다. 즉 무엇을 하고자 하는 바람과 욕구가 스스로에 의해 일어나며 또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동기가 스스로에 의해서 유발됨을 의미한다. 한편 의지란 이러한 능동성을 주체적으로 발휘하여 실현해낼 수 있도록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강도로 추구해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말한다. 즉 어떠한 것을 성취할 뜻이 계속되어 유지되어 가는 상태이다. 그래서 삶과 생명의 존재 및 유지에 필요한 조건인 자유는 지능과 자유 및 능동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주체적으로 삶과 생명을 유지해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능이 갖추어져야 하고 자유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 자유가 자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성이 주어져야 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실현해갈 수 있도록 의지를 결정하고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 중에서 어느 하나의 여건이라도 미비하면 개체가 결코 주체적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생명으로서 결코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같이 지능, 자유, 자율, 의지, 능동성은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이 함께 이어져서 발휘되어야 삶과 생명체로서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해서 오늘의 설명이 마치게 되는데요.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번 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능지수와 혼지수 관계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기본 내용으로서 지능지수에 따라 더욱 훌륭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다. 그러한 제목하여서 앞에 기본적인 세 소재 자유는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능과 자유와 자율, 그리고 지능과 의지와 능동성, 이 세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자유는 좁게 정의하면 현실적인 법 안에서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게 되나, 보다 넓게는 정신적인 활동, 이걸 포함하게 되는데요. 정신적인 활동을 중요시하는 인간에 있어서는 제약이 없이 생각하고 추리할 수 있는,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포함하게 된다. 그러면서 주체적으로 살아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능동성에 관련이 되고, 지능적인 동물일수록 자유도가 크면서 살아있는 정도와 혼의 질에 관련이 있게 된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지능이란 즉 지식을 갖추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무엇을 얼마나 크게 아느냐에 따라 자발성과 추진력이 다르고 그 활용에 따라 주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활용이 중요한데, 현대 인류 문명이 핵전쟁이라든가 환경오염, 인류기 변화 등 총체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인류가 지능 위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간에 의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의 장래가 결정될 그런 운명에 있다. 그런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능동성이란 무엇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 의해 동기가 일어남을 뜻하는데, 그리고 의지란 이 능동성을 지속적으로 주체적으로 발휘해서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에 해당되는데, 주체적으로 삶과 생명을 유지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능이 갖추어져야 하고 자유가 확보되어야 하고 자유가 자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고,
또한 이를 능동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의지를 결정하고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지능과 자유, 자율, 의지, 능동성 이러한 것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같이 생각해야 하며 삶과 생명체로서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기본에 해당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8.3의 지능지수에 따라 더욱 훌륭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다. 그 편에 나머지 뒤에 세 소재들, 지능과 자유와 능동성과 책임의 문제, 그리고 큰 지능을 생명체가 가지는 그런 책무의 문제, 지능과 자율에 따른 책임으로서의 죄와 벌에 관한 그런 서로 관련성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8.3은 지능과 혼이 어떠한 서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오늘의 해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